그다음 네 번째 문제, 한번 동일 퀴즈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북한군 파병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 네. 첫 번째는 전투 경험 축적, 두 번째는 미사일 기술 보증, 세 번째는 전후 복구 사업 참여.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제한 시간 20초입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도 저는 하여튼 뭐 여기 근데 뭐 다 1번도 충분히 그렇죠.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일 특히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ICBM의 재진입 기술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뭐 얘기도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특히나 저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가 러시아 맞아요. 우주 발사 기지에서 발사체.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그 이후부터 북한의 포탄이 갔다라고 하든지 지금 이번에 북한의 파병 문제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훈련소라고 합니다. 네. 훈련소에서 이 북한군 병사들이 이게 줄지어서 보급품을 받는 모습들이 이게 찍힌 건데, 이걸 어떻게 내부에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휴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민트가. 네. 근데 되게 화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렇게 찍었을 때 네. 저 사람들이 뭐 이 자료가 네. 대한민국 아니면 뭐 자유 우방 세계로 간다는 생각 네. 못했을 테니까. 근데 충분히 저 정도에서 찍었으면 저게 누가 찍었을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휴민트가 네.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약간은 희한한 게 미국에서는 이것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는 지금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10월 12일 날 북한 병력 수송 목적으로 러시아 함정이 지금 청진항에 오고 있다는 것을 국가정보원에서 포착한 맞습니다. 사진인데요. 아마 이제 러시아 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아마 투입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뭐 북한이 그렇죠. 보내는 목적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북한의 뭐 김정은을 위시한 그 집행부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사리사욕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뭐 과거에 뭐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한 건 있지만은 그때는 어찌 보면 그 대한민국의 전체 이득을 위해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번에 참 이러한 병사들이 가서 또 괜한 젊은 목숨들이 정말 이렇게 소실될까봐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됐고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정답 한번 보여주시죠. 전투 경험 축적이 19.3, 미사일 기술 보증 65.1, 전후 복구 사업 참여 15.6. 우리 확실히 ICBM에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핵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북한의 일련의 이러한 상황 등이 미사일 기술 보증에 많은 투표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통일부를 출입해서 약간 말씀을 덧붙인다면 네. 이게 보면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을 성공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투별 수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ICBM을 통해서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곳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지만 자기네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도 필요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또 실질적으로 핵탄두가 다탄두가 돼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쏟아져야지만 그거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ICBM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제 핵 잠수함 기술.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데 그 돈이 김정은한테 가겠죠. 그러니까요. 뭐 월 한 300, 400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거기 군인들한테 가는 것들은 10분의 1도 채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목숨값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세대별로 아니, 성별로 한번 가볼게요. 뭐 거의 비슷하시네요. 네. 예,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거의 미사일 기술 보증의 60% 넘는 네. 어떤 투표를 보여주셨고요. 세대별로 한번 봐볼까요? 세대별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네요. 10대는 5대 5고요. 거의 전투 경험 축적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20대하고 30대는 거의 이게 많고요. 과반 이상이 미사일 기술 보증. 그 다음에 네. 40, 60대도 거의 네.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사일 기술 보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관계를 하는 건 전후 복구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도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유 중에 그게 경제적인 이유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전투 경험 축적이란 게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전쟁을 보면 굉장히 드론이 활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가 무용해요. 네, 탱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폴란드를 갔을 때 폴란드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옆이니까 대평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차가 오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병이 많이 가는데 마땅히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되게 몇 명이 죽었네 하는데 그게 또 우리 바로 현실로 닥친다 그렇죠. 한다면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징병을 할 남자 청년들이 부족해서 클럽에 가서 잡아온다라고 해서 강제 징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진짜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요.